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제보자,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고 있는데요. 네, 주행하던 제보자 앞에는 공사 구간으로 차선이 줄어든다는 안내 표시가 보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갑자기 앞차와의 거리가 좁아지면서 2차로에 있던 차량과 부딪히고 마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 이게 무슨 일이죠? 1차선에 있는 차주는 2차선에 차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멈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2차선에 있는 차는 그 공사한다라는 인지를 전혀 못하고 나서 그 앞에 가서 이제 그때 확인을 하고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해서 이제 서로 멈춘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영상을 다시 보시면요. 앞서 주행하던 두 차는 정차하다시피 서 있고요. 제보자는 핸들을 틀었지만 주행하던 속도 때문에 2차로에 있던 차량과 충돌한 겁니다. 자, 제보자 이 사고로 약 300만 원가량의 차량 피해를 봤다는데요. 또 억울한 점이 더 있다고 합니다. 안전거리 미약보를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이렇게 과잉 방어 운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2차선에 있는 차는 거의 공사 시점 거기까지 와서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것 자체가 솔직히 그 두 차에 대해서도 잘못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 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공사 구간에서는 고속도로가 아니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부터 시속 60km로 줄이라고 돼 있어요. 미리 속도를 줄였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죠.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앞을 잘 보고 감속했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뒤늦게 밟은 게 그게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현장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는 사선 테이프 구간이 220m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번 현장에는 220m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점선 사이의 거리는 20m인데요. 교통안전표지 시작 전부터 두 차까지의 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점선은 총 6개로 120m입니다. 참 모자라네요. 테이프 구간을 220m를 유지하면서 완만하게 했더라면 이번 사고는 안 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앞차들에 대해서 100%다 물어주고 그리고 도로공사와 공사업체에 대해서 왜 안전조치를 안전하게 하지 못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 20% 정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언제 마주치게 될지 모르는 공사 현장, 감속 운전으로 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블랙박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어두운 밤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제보자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그때 갑자기 뭐가 날라오죠. 네, 앞서 달리던 옆 차선의 트럭에서 갑자기 뭔가 떨어지더니 그대로 제보자 차량을 덮친 겁니다. 제보자의 차량을 덮친 그것의 정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제보자의 차량을 덮친 것은 다름 아닌 쇠로된 받침대였는데요. 다행히 제보자는 물론 동승자도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도로 다행이네요. 쪽으로 굴러 들어가서 이제 나 앞에 뭐 제 차뿐만 아니라 3대, 4대 정도가 그 지지물로 인해서 사고로 피해를 봤거든요. 네, 주행 중이던 트럭에서 쇳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대로 제보자 차량을 덮쳤지만 트럭은 유유히 사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제가 계속 영상을 돌려보고 했는데 이걸 이제 화물차 차주가 몰랐다라고 하면 이게 뺑소니가 성립이 안 되는지. 네, 아무래도 전문가의 의견 필요할 것 같죠? 이야. 같은 차로가 아니죠. 옆 차로죠. 옆 차로에는 안전거리가 없습니다. 따라 이번 사고는 불박차는 잘못이 전혀 없어요. 저 트럭이 100%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는 아니 저 차가 사고를 내놓고 그 쇳덩어리 떨어져서 내 차를 부딪히게 해놓고 그리고 그냥 갔다. 뺑소니다. 즉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알고 왔을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어느 쪽인지 모르죠. 이렇게 불분명할 때 그럴 때는 가해자 측에 유리하게 즉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형사사건에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실한 증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편을 뺑소니로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올 12월 3일부터는 낙하물로 인한 인명사고 12대 중과실입니다. 꼭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내 주차장을 주행 중인 제보자. 비어있던 공간에 주차를 하려던 중 일어난 사고라고 하는데요. 자리 있네요. 그렇죠. 아이들이 간식을 먹을 시간이어서 맛있는 간식을 사줄 생각에
네, 기분 좋게 이제 휴게소에 진입을 했지요. 그러는데 갑자기 그렇게 사고가 나서 네, 제보자는 그대로 주차하면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제보자 차량과 부딪힙니다. 후방 영상을 보시면 뒤따라오던 상대 차량이 속도를 내면서 추월을 시도하는 게 보이는데요. 네, 넓은 도로에서 제보자가 서행하면서 주차 공간을 찾을 때 상대 차량이 비어있던 오른쪽으로 추월을 시도한 거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 사고로 약 400만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는 제보자.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더욱 화가 제가 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선행 차량이긴 한데 이제 제가 뒷차한테 깜빡이를 안 켜고 이제 핸들을 틀어서 접촉사고가 났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기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면서 여기 보세요. 역주행이 안 되죠. 한쪽 방향만 갈 수 있죠. 원웨이죠. 일방이죠. 그러면 길이 넓지만 넓다 하더라도 이곳은 차 한 대씩만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허. 따라서 한 방향으로 차가 한 대씩 가야 되는 그런 통로다라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뒷차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차에게도 잘못은 있어요. 오른쪽을 꺾을 때 오른쪽 깜빡이를 안 켰습니다.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그리고 뒷차가 완전히 멈춰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들어갔더라면 따라서 앞차에게도 잘못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차가 한 대씩 가는 공간에서 앞차보다 먼저 지나려고 했던 뒷차의 잘못이 더 커 보이고요. 뒷차 70, 앞차 30으로 보입니다. 방향 지시등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추월은 금지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블랙박스 많은 제보 바랍니다.